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심화경제학을 같이 공부할게요. 그 심화경제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제가 봤을 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약간 참고, 심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기본 강의에서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좀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있는데 약간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뭐 같이 한번 봤으면 하는 내용들을 따로 추려가지고 이렇게 심화로 해가지고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따로 뭐 책을 준비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 교재의 내용 중에서 같이 봤으면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이 여기 쭉 나와 있네요. 같이 해보시죠.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 가보시면요. 그 자유재와 경제재 먼저 나와 있어요. 자유재와 경제재. 여러분, 이게 경제학에서 경제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가 뭐야? 우리가 희소성에서 모든 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원이 희소합니다. 자원이 희소하고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뭔가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free lunch가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자유재는 뭐야? free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짜재화 이렇게 보셔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1번. 어느 시기에 너무나 풍족해서 자유재인 재화라 하더라도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누구나 자유롭게 물을 우물에다 퍼쓸 수 있다. 그건 자유재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봐주시죠. 자유재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 수요, Q, P 안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빵원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번 볼까요? 자유재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커서 가격이 빵일 때, 만약에 가격이 빵일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커요. 이므로 초과 공급이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뭐 어떻게 변하지 않고 계속 빵으로 유지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경제재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가격이 빵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만, 네, 이런 경우는 가격이 0보다 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4번에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자유재의 유용성이 커져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오케이? 갑자기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형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했을 때 저는 그냥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챕터 1장에서는 뭐 그닥 우리가 볼 거는 아니고요. 자, 뒤에 가보시면 30페이지 쪽에 심층 연구를 해가지고요.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야?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다른 걸 포기해야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대가잖아요. 자, 근데 이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나타냅니다. PPC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이 체증함으로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행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회비용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x제를 하나 생산하는데 y를 얼마나 포기할 것인가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x제의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 x제의 기회비용이 빵이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수평축에 x, 수직축에 y 이렇게 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PPC. 자, 이거 한번 다시 잘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y제가 감소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B 생산 가능 곡선의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x제의 기회비용 MRT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멀리서 볼 수 있게 제가 나타내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요 생산 가능 곡선의 PPC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는 얘 뭐라고요? MRT 이렇게 됩니다. XY 그래서 이게 MCX, MCY 요거로 XJ, Y로 표시한 정확하게 나타내면 Y로 나타낸 XJ의 기회비용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볼게. 기회비용이 발생하면 X제에서 X제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Y제가 줄어들어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기회비용이 존재해요.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PPC가 우하향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PC가 우하향. 네, 그림에서 이해되시겠죠? 아니, X제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Y제를 이만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야. 자, PPC가 우하향하게 되는데 우하향하는 건 우하향해.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면 밑에 세 가지 그림 있는 거 보이시죠? 기회비용이 체증, 일정한 경우 체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있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X, Y.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X제를 생산 더하게 됨에 따라서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얘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네. 그래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체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원점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오목하고요. 얘는 일정하고요. 얘는 볼록하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동그라미 2번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면 X제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제 양이 여기 있는 것처럼 Y제 양이 일정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뒤에 리카르도의 비교이론 할 때 리카르도의 비교위 얘기할 때 우위에서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한편 XZ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XZ 생산할 때 YZ 포기하는 양이 작아집니다. 그런 경우가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고요. 거기 보시면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 다음 4번.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된다. 체감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목하게 되는 거. 약간 이거는 골고루 생산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에 비춰봤을 때 이만큼 골고루 생산할수록 더 밖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뭐 굳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얘가 규모의 경제에 가깝고 얘는 범위의 경제랑 조금 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와 관련이 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그냥 챕터 1장 보시면 경제학의 개요 이렇게 나왔는데 인트로 측면에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심화 강의 보면서 요거만 똑 띄어서 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중에서 책 넘기면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챕터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트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요 공급 파트에서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